그녀의 손수레. 봄의 아침, 버스 차고지.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다. 버스 차고지에는 커피와 엔진오일 냄새가 섞여 있다. 시동을 걸자 굵은 진동이 발끝으로 전해진다. 그 진동과 함께 하루가 시작된다. 버스 문이 치익 소리를 내며 열릴 때마다 출근길 사람들의 피곤한 얼굴이 스친다. 그러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서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작업복 점퍼, 검은 운동화, 그리고 오래된 장바구니, 손수레 하나. 그녀는 말없이 앞좌석에 앉는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엔 아무 감정도 없다. 봄인데 그녀의 옷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봄에도 저 복장이라니. 더워 보이는데 시장 가는 사람인가. 손수레에는 낡은 천이 덮여 있었고 무엇을 싣고 다니는지 알 수 없었다. 이상한 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녀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한겨울에도 늘 같은 옷차림이었다. 검은 작업복 잠바. 그 손수레 하나만 달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같은 시간대 같은 방향으로 내 노선에 올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는 매번 내리는 곳이 달랐다. 어떤 날은 시내 큰 시장 앞, 어떤 날은 초등학교 앞, 또 어떤 날은 종합병원 앞. 타는 곳도 내리는 곳도 일정치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정신이 좀 약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차 안이 유난히 분주했고 창밖은 봄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는 늘 그렇듯 손수레를 끌고 올라탔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다. 손수레 위에 작은 흰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그 사람 생일이네. 그 목소리가 버스 엔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시내 중심가의 큰 시장 앞 정류장. 그녀는 조용히 내렸다. 손수레를 잡고 시장 골목으로 사라졌다. 나는 버스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로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오늘은 왠지 더 슬퍼 보였다. 그녀는 도대체 그 손수레에 무엇을 싣고 다니는 걸까? 며칠 후 나는 휴무였다. 오랜만에 시내 볼일을 보려고 걸어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검은 잠바, 손수레. 그녀였다. 나는 무심코 걸음을 늦췄다. 그녀는 시장 방향이 아닌 조용한 골목길을 돌아 종합병원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종합병원에 가던 길이었다. 며칠 전 다리를 다친 동료 기사 박 형님을 문안하려고 꽃 한 송이와 음료수를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바로 그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나는 멀찍이서 따라갔다. 그녀는 병원 앞 화단 옆에 손수레를 세워두고 천천히 정문 안으로 들어갔다.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녀는 잠시 머물렀다. 손에 쥔 흰 봉투 하나를 꺼내 간호사에게 건넸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미소도 인사도 없이 손수레를 잡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작고 쓸쓸해 보였다. 며칠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노선은 여느 때처럼 반복되었다. 그녀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괜히 허전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 사람들 중엔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 그녀도 그럴 거야. 누군가의 기다림, 누군가의 상처, 혹은 누군가를 위한 약속. 장맛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버스 유리창에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승객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빗속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났다. 손수레 위에 덮인 천을 한 손으로 고쳐 덮으며 조심스레 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짐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약속 같은 것일지도 몰라.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손수레가 미세하게 움직였고 그녀는 그때마다 천을 다정히 눌러주었다. 창밖에서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구름 사이로 잠시 햇살이 비쳤다. 그녀의 천 위로 반짝이던 빗방울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버스에 타지 않은 날이 있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빈자리가 낯설었다. 버스는 여전히 같은 길을 달렸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그녀가 앉던 자리엔 이제 아무도 앉지 않았다. 승객들은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 자리를 향해 자꾸 눈길이 갔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그림자가 남은 듯 보였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묘한 고요함이 남았다. 어느 날 저녁, 병원 앞 정류장에서 아주머니 한 명이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내 노선의 단골 손님이었다. 기사님, 잠시만요. 문을 열자 그녀가 다가왔다. 혹시 그 손수레 끌던 아주머니 아세요?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순간 버스 안의 소음이 멈춘 것 같았다. 며칠 뒤 다리를 다친 동료 박 형님의 집에 놀러 갔다. 그의 아내는 병원 간호사였다. 차를 마시다 문득 그녀 이야기가 나왔다. 그 아주머니 말이죠. 그분 남편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대요.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걸 자기한테는 쓰지 않았대요. 그 돈을 조금씩 흰 봉투에 나눠 담아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몰래 두고 가셨다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수레 속 그 천 아래 있던 건 폐지도 헌옷도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누군가의 삶을 이어주고 있었다. 봄이 오면 나는 여전히 버스 창문을 닦으며 그녀를 떠올린다. 햇살이 따뜻한 날이면 언제나 버스 뒷좌석 어딘가에 검은 잠바 차림의 그녀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 같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 천 아래, 그 봉투 중 하나는 어쩌면 나를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지.